2월 첫째 주 오전 속보가 떴습니다. 다른 매체들에서도 앞다투어 속보를 띄우고 있습니다. 금값 하루 만에 9.5% 폭락. 43년 만에 처음 나온 수치입니다. 같은 날 은값은 장중 40%나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에서나 듣던 반토막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금과 은이 하루아침에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나는 금 투자 안 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금값 폭락은 시장 붕괴의 첫 신호탄입니다. 시장에서 유동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경고입니다. 안전자산이라던 금조차 팔아서 당장 현금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지금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왜 금을 팔까요? 지금 당장 현금이 급하니까 팝니다. 빚을 갚아야 하니까 팝니다. 그럼 금 다음은 뭘 팔까요? 주식은 이미 팔았습니다. 코인도 예전에 다 팔았습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한국은행 2025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79.3%가 부동산입니다. OECD 평균 52%의 1.5배입니다. 여러분이 금을 샀든 안 샀든 상관없습니다. 시장 붕괴 이미 시작됐습니다. 금은 부동산 순서에서 첫 번째가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도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깔고 앉은 그 아파트만 남았습니다. 1974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금값이 3년간 5.6배 올랐습니다. 35달러에서 195달러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금은 영원히 오른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서 금을 샀습니다. 그런데 1974년 어느 날 갑자기 폭락했습니다. 195달러가 103달러가 됐습니다. 47% 증발했습니다. 20개월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본전 찾는데 6년 걸렸습니다. 물가 상승률까지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차트를 보십시오. 지난 2년간 금값은 2,000달러에서 3,200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1974년처럼 급락이 시작됐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1974년보다 100배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이 아닌 기계가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AI 알고리즘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1% 떨어지면 10만 개 팔아라. 2% 떨어지면 100만 개 팔아라. 프로그램대로 실행합니다. 바닥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감마 스퀴즈입니다. 여러분이 뛰어들면 그 돈마저 다 빨아들일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남았습니다. 은값 40% 폭락. 은은 산업재입니다.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에 다 들어갑니다. 은값이 폭락했다는 건 공장에서 생산이 멈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문이 없으니까 원자재를 안 사는 겁니다. 실물 경기 붕괴 신호입니다. 경기가 얼어붙으면 자영업자 폐업하고 상가 공실 늘어나고 대출 연체 쏟아집니다. 경매 물건 쌓이고 집값 떨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값이 떨어지면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금과 달러는 시소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환율이 치솟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점심값 1만 원이 1만 2천 원 됩니다. 기름값 리터당 3천 원 갑니다.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반으로 줍니다. 금도 위험하고 부동산도 위험하고 원화도 위험합니다. 어디에 보관해야 합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십니다. 첫째, 1974년 실제 데이터로 지금과 얼마나 똑같은지 증명하겠습니다. 둘째, 감마 스퀴즈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왜 금값이 떨어질 땐 순식간에 무너지는지 알려드립니다. 셋째, 내 돈을 어디에 어떻게 대피시켜야 하는지 당장 내일 은행 가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걸렸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살아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위험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금값이 고점 대비 15% 빠졌으니까 이제 바닥이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 줍줍해야 한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다. 지금 빚내서라도 사라. 그 말 믿고 지금 금 시장에 뛰어들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꽁꽁 묶이게 됩니다. 지금 하락장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정상적인 조정이 아닙니다. 이건 1974년 대폭락 패턴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1974년 금값 폭락,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합니다. 이걸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35달러를 내면 금 1온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닉슨이 이걸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달러는 금으로 안 바꿔줍니다. 그 순간부터 금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8월 금값 35달러, 1972년 말 64달러, 1973년 말 112달러, 1974년 1월 195달러, 2년 반 만에 5.6배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미쳤습니다. 금은 절대 안전하다. 달러는 믿을 수 없다. 금만이 답이다.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금값 200달러 돌파 초읽기. 금값 500달러 간다.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떠들었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사람들은 집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예금을 깼습니다. 전부 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1974년 1월 말 금값이 하루아침에 8%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일시적 조정이다. 곧 오른다. 그래서 더 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떨어졌습니다. 2월, 3월, 4월 계속 떨어졌습니다. 1974년 8월 금값은 10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고점 195달러에서 92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낙폭 47.2%, 반토막 수준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였습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무려 20개월 걸렸습니다. 2년 가까이 매일매일 내 돈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럼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언제 본전 찾았을까요? 1980년 1월입니다.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목상 가격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1974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9.2%였습니다. 실질 가치로 계산하면 본전 찾는데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자, 이제 2026년을 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금값 1850달러, 2024년 4월 2400달러, 2024년 10월 2750달러, 2025년 10월 3200달러, 2년 만에 1.73배 올랐습니다. 1974년보다는 덜 올랐지만 상승 속도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금은 안전하다. 달러가 무너진다. 금만이 답이다.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 신문 기사도 똑같습니다. 금값 4,000달러 간다. 금값 5,000달러 돌파 전망. 그런데 2026년 2월 3일 금값이 하루에 9.5% 폭락했습니다. 1974년 1월 말과 똑같습니다. 고점에서 갑자기 폭락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일시적 조정이다. 곧 오른다. 1974년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만드는 패턴은 5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74년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1974년에는 사람이 거래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에 전화 걸어서 주문했습니다. 금 10온스 사주세요. 브로커가 종이에 적었습니다.
거래소에 주문 넣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폭락하다가도 숨 고르기가 있었습니다. 아, 너무 떨어졌네. 좀 사볼까?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면 잠깐 멈췄습니다. 반등도 했습니다. 인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기계가 거래합니다.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입니다. 1초에 수천 건 주문을 냅니다. 사람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들은 자비가 없습니다.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입니다. 금값 1% 하락 포지션 10% 청산. 금값 2% 하락 포지션 30% 청산. 금값 5% 하락 포지션 전체 청산. 이렇게 세팅돼 있으면 그냥 실행합니다. 바닥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팝니다. 여러분이 지금이 기회다 하고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는 여러분 돈까지 다 빨아들일 때까지 팝니다. 1974년은 20개월 걸렸습니다. 2026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알고리즘 거래 때문에 훨씬 빠를 겁니다. 3개월? 6개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바닥은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싸다 하고 사면 내일은 더 쌉니다. 모레는 더더욱 쌉니다. 그렇게 계속 평단가만 높아지다가 결국 본전도 못 찾고 수십 년 끌고 갑니다. 1974년 폭락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금을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안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폭락이 끝나고 바닥이 확실히 다져진 다음에 헐값에 나온 금을 주었습니다. 1976년, 1977년에 샀습니다. 그리고 1980년 금값이 $850까지 갈 때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승자는 참을성 있는 자였습니다. 패자는 조급한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금 시장에 뛰어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현금을 쥐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승자가 되시겠습니까? 패자가 되시겠습니까? 도대체 왜 금값은 오를 때는 천천히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폭포수처럼 무너질까요? 2년 동안 $1,850에서 $3,200까지 오를 땐 느릿느릿 올랐습니다. 하루에 1%, 2%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땐 단 하루 만에 9.5%가 빠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파생상품 시장의 비밀입니다. 감마 스퀴즈라는 괴물 때문입니다. 요즘 금 투자하는 사람들, 실물 금괴 사서 집에 보관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으로 거래합니다. 종이 쪼가리입니다. 모니터 속 숫자입니다. 실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파생상품 시장에는 딜러라고 불리는 거대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같은 곳들입니다. 이들은 개인들이 금값이 오를 거라고 베팅하면 그 반대편에서 받아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금값 오른다 하고 콜옵션을 삽니다. 딜러는 그걸 팔아줍니다. 여러분이 돈을 냅니다. 딜러는 돈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금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딜러가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한테 돈을 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딜러들도 위험을 피하려고 움직입니다. 해지를 합니다. 실제로 금을 삽니다. 이게 금값을 더 올립니다. 금값이 오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콜옵션을 삽니다. 딜러들은 더 많은 해지를 합니다. 더 많은 금을 삽니다. 금값이 더 오릅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금값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금값이 하락 반전하면 딜러들은 즉시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해지했던 금을 팝니다. 그것도 빠르게 팝니다. 그 이유는 더 떨어지면 손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매도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골드만삭스 리스크 관리 시스템, JP모건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
이런 것들이 24시간 돌아갑니다. 금값 1% 하락 감지하면 해지 포지션 20% 청산. 금값 2% 하락 감지하면 해지 포지션 50% 청산. 금값 5% 하락 감지하면 해지 포지션 100% 청산. 이렇게 세팅돼 있으면 인간의 개입 없이 바로 실행됩니다. 지난 2월 3일 금값이 처음 2%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세계 딜러들의 알고리즘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수백만 온스의 금이 동시에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매도 물량이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그럼 금값이 더 떨어집니다. 5% 떨어졌습니다. 그럼 또 다른 알고리즘이 작동합니다. 더 많은 매도가 나옵니다. 금값이 7% 떨어집니다. 또 다른 알고리즘 작동합니다. 9.5% 폭락. 이게 바로 감마 스퀴즈입니다. 눈덩이가 산 꼭대기에서 굴러떨어지는데 내려올수록 점점 커지고 빨라지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닥이 어디든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 팝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엮여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입니다. 내 돈 1,000만 원 있으면 9천만 원 빌려서 1억 원어치 금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를 때는 10배로 벌어서 신났습니다. 하지만 내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금값 10% 떨어지면 내 원금 1,000만 원은 깡통이 됩니다. 그럼 증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마진콜입니다. 추가 입금하세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 청산입니다. 증권사가 강제로 다 팝니다. 한국거래소 2025년 12월 통계 보면 금 선물 거래 중 레버리지 비율이 평균 8.3배입니다. 10명 중 7명이 빚내서 투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월 3일 폭락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천 명이 동시에 마진콜 당했습니다. 강제 청산됐습니다. 이 매물이 시장에 또 쏟아졌습니다. 그럼 금값이 더 떨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마진콜 당합니다. 또 강제 청산됩니다. 또 매물이 나옵니다. 이게 지옥의 악순환입니다. 딜러 알고리즘 매도, 금값 하락 개인 마진콜, 강제 청산 매도, 금값 추가 하락, 더 많은 마진콜. 이게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금 시장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없습니다. 주식 시장처럼 20% 떨어지면 거래 중단 이런 거 없습니다. 무한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이 기회다 하고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매수 물량은 파도 앞에 모래성입니다. 순식간에 쓸려갑니다. 반대편에는 초당 수천 건을 처리하는 슈퍼컴퓨터가 있고 수조 원의 자본을 가진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똑같았습니다. 개인들이 저점이다 하고 들어가면 기관들은 그 유동성을 이용해서 탈출했습니다. 개인은 물렸고 기관은 빠져나갔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기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당 수천 건 주문 내는 알고리즘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비키는 겁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바닥이 확실히 다져지고 알고리즘 매도가 완전히 끝나고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금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금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2월 3일 은값이 장중 40% 폭락했습니다. 금보다 4배 이상 큰 폭입니다. 왜 은이 더 무서울까요? 은과 금은 완전히 다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금고에 넣어두는 보관 자산입니다. 부자들이 사서 쌓아둡니다. 안전자산입니다. 하지만 은은 다릅니다. 은은 공장에서 쓰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쓰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은이 들어갑니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은이 들어갑니다. 한화큐셀 태양광 패널 공장, 은이 들어갑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12월 발표 자료 보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은 사용량이 연간 1247톤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연간 892톤입니다. 태양광 산업은 연간 1683톤입니다. 합치면 연간 3822톤입니다. 이게 전부 공장 돌아가야 소비되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은값이 40% 폭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공장이 은을 안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많이 쓰이는 은을 왜 갑자기 안 살까요? 주문량이 없으니까 안 사는 겁니다. 물건 만들어봤자 안 팔리니까 원자재를 안 사는 겁니다. 실물 경제가 멈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통계청 2026년 1월 산업활동 동향 보면 제조업 가동률이 69.2%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70.1%였습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더 낮습니다. 공장 3개 중 1개는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왜 멈췄을까요? 주문이 없으니까 멈췄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 2026년 1월 47.3입니다. 50 미치면 경기 위축입니다. 이게 3개월째 계속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PMI 제조업 지수 2026년 1월 49.1입니다. 역시 50 미칩니다. 전 세계 공장이 동시에 멈추고 있습니다. 이게 은값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누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까요? 중소기업입니다. 자영업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1월 통계 보면 제조업 중소기업 폐업률이 전년 대비 23.7%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기계부품 업종이 심각합니다. 대기업 주문이 끊기니까 납품업체들이 연쇄부도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더 심각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4분기 자료 보면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년 대비 18.4% 증가했습니다. 음식점, 카페, 소매점이 특히 심합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1층 상가 임대 팻말 얼마나 많이 붙어 있습니까? 명동, 강남, 홍대 다 똑같습니다. 공실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상가 10개 중 1.4개가 비어 있습니다. 공실률이 높으면 월세가 안 들어옵니다. 상가 주인들은 대출이자를 못 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매로 넘어갑니다. 법원 경매 정보 2026년 1월 기준 상업용 부동산 경매 건수가 전년 대비 31.2% 증가했습니다. 낙찰률은 어떻습니까? 53.7%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상가를 살 사람이 없으니까 유찰됩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을 못 받습니다. 대출을 못 받으니까 못 사게 됩니다. 그럼 경매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감정가 대비 60%, 50%, 심하면 40%까지 떨어집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왜 아파트까지 연결될까요? 돈의 흐름 때문입니다. 상가 주인 중 상당수가 아파트도 갖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입니다. 상가에서 월세 들어와야 아파트 대출이자를 냅니다. 그런데 상가 월세가 안 들어옵니다. 아파트 대출이자를 못 냅니다. 결국 아파트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KB부동산 2026년 1월 통계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37.4% 감소했습니다. 거래 절벽 상황입니다. 호가는 높은데 거래는 안 됩니다. 살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중장년층은 이미 집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삽니까? 아무도 안 삽니다. 수요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 2025년 12월 통계 보면 2026년 입주 예정 물량이 서울만 4만 2천 가구입니다. 경기도는 12만 7천 가구입니다. 합치면 16만 9천 가구입니다. 수요는 사라지고 공급은 쏟아집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치명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세 문제입니다. 한국부동산원 2026년 1월 전월세 전환율 보면 서울 평균이 5.8%입니다. 1년 전에는 4.2%였습니다. 1.6%P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왜 높아졌을까요? 집주인들이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월세로 전환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월세 전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역전세난입니다. 2026년 들어서 역전세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년 1월 통계 보면 전세 관련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42.3% 증가했습니다. 이게 전부 역전세 문제입니다. 은값 40% 폭락하면 실물 경제 붕괴 다음 자영업 폐업 다음 상가 공실 늘고 상가 경매 나오고 다주택자 자금난에 시달리고 아파트 매물 증가하면 거래 절벽 오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역전세난이 옵니다. 이게 도미노입니다. 지금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도미노는 여러분이 깔고 앉은 그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금도 안 사고 부동산도 안 사고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은행 예금에 넣어두면 안전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부터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돈, 원화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값이 폭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편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금과 달러는 시소관계입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갑니다. 지금 금이 폭락했으니 달러는 급등할 겁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달러 인덱스가 108.3입니다. 1월 초에는 103.7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4.6포인트 올랐습니다. 달러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럼 원화는 어떻게 됩니까? 환율을 보십시오. 2026년 2월 달러당 1,468원입니다. 1월 초에는 1,412원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56원 올랐습니다. 1년 전 2025년 2월에는 1,337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131원 올랐습니다. 9.8% 상승입니다. 원화 가치가 1년 만에 10%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1억 원 있으면 작년에는 74,800달러였는데 지금은 68,100달러입니다. 6,700달러 증발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통장 숫자는 그대로 1억 원인데 실제 가치는 9,017만 원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0만 원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이게 환율 상승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수입 물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금률이 2.4%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석유, 천연가스, 석탄 97.6%를 수입합니다. 전부 달러로 삽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값이 올라갑니다. 한국석유공사 2026년 2월 통계 보면 휘발유 전국 평균이 리터당 1,847원입니다. 1년 전에는 1,612원이었습니다. 235원 올랐습니다. 14.6% 상승입니다. 경유는 리터당 1,693원입니다. 1년 전에는 1,489원이었습니다. 204원 올랐습니다. 13.7% 상승입니다. 전기요금도 올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2025년 4분기 가정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가 kWh당 142.3원입니다. 1년 전에는 127.6원이었습니다. 14.7원 올랐습니다. 도시가스도 올랐습니다. 한국가스공사 2026년 1월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MJ당 18.7원입니다. 1년 전에는 16.2원이었습니다. 2.5원 올랐습니다. 식료품은 어떻습니까? 통계청 2026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부문이 전년 대비 8.3% 상승했습니다. 특히 곡물류가 심각합니다. 밀가루 1kg당 평균 2,847원입니다. 1년 전에는 2,234원이었습니다. 27.4% 올랐습니다. 식용유 1.8리터당 평균 9,630원입니다. 1년 전에는 7,820원이었습니다. 23.1%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달러가 비싸지니까 수입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게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외식비는 어떻습니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2026년 1월 조사 보면 서울 김치찌개 1인분 평균이 9,847원입니다. 1년 전에는 8,520원이었습니다. 1,327원 올랐습니다. 15.6% 상승입니다. 삼겹살 200g 평균이 16,300원입니다. 1년 전에는 14,200원이었습니다. 2,100원 올랐습니다. 14.8% 상승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 평균이 7,430원입니다. 1년 전에는 6,580원이었습니다. 850원 올랐습니다. 12.9% 상승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1억 원 있습니다. 1년 전 1억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과 서비스가 지금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에너지는 14% 올랐고 식료품 8.3% 올랐습니다. 외식비 14% 올랐습니다. 평균 12% 정도 올랐다고 계산하면 1억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1억 1,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장에는 여전히 1억 원만 있습니다. 1,2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게 바로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은행 이자는 얼마입니까? 2026년 2월 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3.4%입니다. 1억 원 넣으면 1년에 340만 원 이자 받습니다. 세금 떼면 27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12% 올랐습니다. 1,200만 원 손해입니다. 이자 270만 원 받고 물가로 1,200만 원 손해봤으니 실질적으로 930만 원 손해본 겁니다. 은행에 돈 넣어두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서서히 녹여버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릅니다. 부동산 폭락은 눈에 보입니다. 10억 원짜리 집이 7억 원 되면 비명 지릅니다. 하지만 화폐 가치 하락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오늘 3,000원 하던 두부가 내일 3,300원 돼도 그냥 물가 좀 올랐네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내 돈의 가치가 사라지는데 멍하니 있다가 어느 날 눈 떠보면 벼락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가난해져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억울한 거 아닙니까? 1974년에도 똑같았습니다. 금값 폭락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경기는 침체됐는데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1974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물가 상승률 연평균 9.2%였습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올랐습니다. 현금 쥐고 있던 사람들도 망했습니다. 실질 구매력이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2026년이 딱 그 모양새입니다. 은값 폭락으로 실물 경기 죽었습니다. 금값 폭락으로 달러 강세 와서 수입물가 올랐습니다. 완벽한 스태그플레이션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데도 은행 이자 3.4% 받는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물가가 12% 오르는데 이자 3.4% 받으면 그건 돈을 번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8.6%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금도 위험하고 부동산도 위험하고 원화현금도 위험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 놓고 망하는 걸 지켜만 봐야 합니까? 아닙니다. 위기 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냉정하게 현금을 준비한 사람은 폭락장이 끝나고 나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게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생존 행동 강령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절대 벼락거지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절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마십시오. 금값 폭락했다고 지금이 저점이라며 덤비는 분들 계십니다. 제발 그 욕심을 버리십시오. 바닥은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합니다. 1974년 폭락장 데이터를 다시 보겠습니다. 고점 1974년 1월부터 저점 1974년 8월까지 7개월 걸렸습니다. 그 후에도 횡보 구간이 18개월 더 있었습니다. 진짜 바닥 확인까지 총 25개월 걸렸습니다. 2년 넘게 걸린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6년 2월 3일 폭락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 최소 3개월은 넘게 지켜봐야 합니다. 가격이 더 이상 안 빠지고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골드만삭스 2026년 2월 5일 보고서 보면 금값 추가 하락 가능성을 $3,000 선까지 열어뒀습니다. 현재 $2,900니까 $100 더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JP모건 2026년 2월 6일 보고서는 더 보수적입니다. $2,800까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사면 10% 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 싶어서 손이 근질거려도 참으십시오. 현금 쥐고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가장 멍청한 투자가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샀다가 물려서 몇 년 고생하는 겁니다. 확실한 반등 신호가 올 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리스크부터 정리하십시오. 특히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익 안 나는 상가, 공실난, 오피스텔, 무리하게 갭 투자한 아파트가 있다면 과감하게 손절하십시오. 한국부동산원 2026년 2월 6일 발표 자료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3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7.4% 감소했습니다.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손해보고 파는 게 나중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특히 대출 끼고 있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한국은행 2026년 1월 금융안정보고서 보면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68.3%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오릅니다. 현재 기준금리 3.25%인데 미국이 금리 안 내리고 버티면 한국도 못 내립니다. 오히려 환율 방어하려고 금리 올릴 수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평균이 지금 4.8%입니다. 5억 빌렸으면 연간 이자가 2,400만 원입니다. 월 200만 원입니다. 금리 0.5%포인트만 더 오르면 월 220만 원 됩니다. 감당 가능하십니까? 몸집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이자 내느라 허덕이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가정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살아남는 게 우선입니다. 빚은 여러분의 적입니다. 적과 동침하지 마십시오. 셋째,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그 달러를 미국 단기 국채에 파킹하십시오. 제가 아까 원화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험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은행 가서 외화예금 만들거나 증권사 계좌에서 달러를 사십시오. 그리고 그 달러로 미국 단기 국채 ETF에 넣어두십시오. 이게 왜 최선의 전략인지 아십니까? 양쪽에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환차익입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환율이 오릅니다. 1,468원에서 1,500원, 1,550원 갈 수 있습니다. 1억 원어치 달러 샀다가 환율 10% 오르면 1,000만 원 벌립니다. 두 번째, 이자 수익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4.5% 정도 됩니다. 한국 예금 금리 3.4%보다 1.1%포인트 높습니다. 1억 원어치 넣으면 연간 450만 원 이자 받습니다. 한국 예금은 340만 원인데 미국 국채는 450만 원입니다. 110만 원 더 받습니다. 여기에 환차익까지 더하면 한국 주식 부동산 다 박살날 때 여러분 계좌만 빨간불 들어오면서 자산이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필살기입니다.
남들이 원화 들고 벌벌 떨 때 여러분은 달러 들고 웃으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2026년 1월 국제수지 통계 보면 1월 한 달간 거주자 외화 예금이 47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 6.8% 증가입니다. 누가 샀을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샀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샀습니다. 재산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샀습니다. 여러분도 그들과 같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74년 폭락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금을 쥐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금, 그 중에서도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폭락이 멈추고 자산 가격이 바닥칠 때 헐값에 나온 빌딩과 우량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승장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의 초입입니다. 공포에 질려 숨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십시오. 금 줍지 말고 빚 갚고 달러 사라.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금값 싸다고 사려는 친구분이 있다면 혹은 빚내서 집 사려는 자녀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게 사람 하나 살리는 일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슬기롭게를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2026년에도 제도가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슬기롭게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만큼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